여러분, 은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직장 생활을 마치고 자유롭게 여행을 즐기거나 하고 싶었던 취미 활동을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들고, 한편으로는 이제 수입 없이 살아가야 하는 시기가 과연 괜찮을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도 함께 떠오르실 거예요. 요즘 흔히들 은퇴 준비 잘하셨나요? 하고 농담 삼아 묻는데, 사실 이 질문은 농담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실제로 50대 후반 60대 초반에는 내가 모아둔 자금이 있을 테니 꽤 넉넉하겠지 하고 은퇴를 시작했는데, 어느덧 예기치 못한 지출과 악재가 겹치면서 서서히 모아둔 돈이 바닥나고 생활고에 빠지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곤 하죠. 그래서 오늘은 6억으로 시작된 은퇴 파산이라는 조금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은퇴 후의 위험성과 준비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6억 원이라는 액수가 적지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이런 거액이 한순간에 바닥나게 되었을까?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또 실제 사례를 들어보면 나도 모르는 새에 같은 위기에 빠질 수도 있겠구나 하고 몸소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 편안하게, 하지만 절대로 가볍지 않은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 은퇴 파산, 정말 남의 이야기일까? 요즘 어르신들께서 자주 하는 말씀 중 하나가 아끼고 모았지만 결국 남는 게 별로 없다입니다. 예전에는 주변에서 장사라도 해서 빌딩 사셨다는 분들 얘기가 부럽게 들리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런 이야기가 점점 희귀해지고 있어요. 매달 써야 하는 고정 지출은 계속 오르고 경제 상황이 급변하면서 투자 리스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은퇴를 하면 정기적으로 들어오던 월급이라는 안전장치가 끊어지기 때문에 인생에서 예측 불가능한 문제가 생기면 그걸 해결하기가 훨씬 어려워지죠. 6억 원. 사실 상당히 큰 금액이긴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평생 모아도 쉽지 않은 돈일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자녀 교육비, 주거비, 생활비, 의료비 등이 한꺼번에 몰려오거나 갑자기 가족 중 누군가의 건강에 큰 문제가 생기거나 예상치 못한 대출 상환 압박이 오면 그동안 땀 흘려 모아둔 돈이 순식간에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설마 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어버리면 정말 하룻밤 사이에 자금이 바닥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파산 위험을 미리 예방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은퇴 후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함정들을 사례별로 살펴보고 그에 대한 대처 방안을 가볍게 말씀드려 볼까 해요. 실제로 겪은 분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면 저마다의 사연은 달라도 근본적인 원인은 비슷하더라고요.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견해이니 이야기를 편하게 들어주시고 본인 상황에 맞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2. 사례 1. 자녀 유학비와 부모 요양비 사이에서 허덕이다. 첫 번째 사례는 은퇴 직후 자녀가 해외 유학을 가게 되면서 파국으로 치달은 분의 이야기예요. 원래는 6억 원 정도의 은퇴 자금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마침 자녀가 장학금을 일부 받긴 했어도 해외 유학이라는 게 학비와 생활비가 상당히 들잖아요. 부모 마음이 또 자식 뒷바라지에 열심히 하게 되다 보니 결국은 예상했던 예산보다 훨씬 큰 지출이 발생하더랍니다. 게다가 같은 시기에 본인의 부모님께서 갑자기 치매 증세가 오셔서 요양원에 입소해야만 했어요. 요양비가 급격히 늘어나는 건 물론이고 가족 중 누군가는 자주 왕래하며 병원비와 각종 지원을 해드려야 하니 생각보다 시간과 비용이 크게 소모되죠. 2중 3중으로 돈이 빠져나가니 처음에는 6억이 있으니 괜찮겠지 했던 게 1년 남짓 만에 한계치에 다다른 거예요. 결국 생활비까지 부족해져서 해외에 있는 자녀에게도 더는 지원을 해줄 수 없게 되고 본인 또한 아르바이트를 찾아 나서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죠. 이분의 경우 핵심 문제는 예상치 못한 가족 돌봄 비용과 자녀 유학비가 동시에 터졌다는 거예요. 은퇴 후에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고려해서 가족 관련 비용은 최대 어느 정도까지 감당할 수 있다는 분명한 한도를 설정해야 하는데 막상 자녀 문제와 부모님 건강 문제라는 실제 상황이 닥치니 그 한도를 지키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 건강 상태와 돌봄 비용, 자녀 교육비를 별도로 시뮬레이션해 보면서 최대 지출 가능액을 사전에 계산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대안을 찾아보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유학 대신 국내 대학 진학 혹은
온오프라인 병행 학습을 고민해 본다든가 부모님께는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추가 자부담을 줄이거나 정부 지자체의 지원책을 알아보는 등 현실적인 해법을 강구해야 해요. 3. 사례 2. 안정형 투자라 믿었는데 부동산 주식 폭락으로 큰 손해. 두 번째 사례는 은퇴 자금을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하다가 상황이 급변하여 손실을 크게 본 경우입니다. 흔히들 은퇴하면 월세 나오는 건물 하나만 있으면 편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곤 하죠. 그래서 노후 대비용으로 부동산에 투자를 결심하는데 시기가 좋을 때는 갭 투자 등으로 퇴직금만큼 부동산에서 이익을 얻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즘같이 금리 인상, 경기 침체, 전세금 반환 문제 등이 얽히면서 부동산 가격이 휘청이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요.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월세를 주기도 힘들고 전세 보증금 반환 압박이 오면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죠. 한 분은 6억 중 절반을 부동산에, 나머지 절반을 주식이나 펀드 같은 상품에 분산 투자했다고 합니다. 주식은 수익률이 좋을 때가 많으니 조금만 손질하면 오랫동안 안정적인 배당금을 받을 수 있겠다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퇴직 후 투자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세계 경제가 급락하는 바람에 주식 가치가 반토막이 났고 부동산 쪽도 세입자가 나가고 나서 공실이 생겨 세금과 이자만 나가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전세 보증금 반환 시점까지 겹쳐 대출을 추가로 받는 바람에 매달 나가는 이자가 감당이 안 되어 버린 거죠. 결과적으로 원금이 계속 줄어들어 얼마 못 가서 6억 중 상당 금액이 날아갔다는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투자라는 게 언제나 변동성이 있기 마련이니 은퇴 생활 자금 전부를 투자로 돌리는 건 위험천만합니다. 가능하면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생활비와 투자금을 명확히 구분해 두는 것이 좋고 어느 정도 현금성 자산을 반드시 확보한 상태에서 그 외의 여유 자금만으로 투자를 시도하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투자 결정을 내릴 때 시장 흐름이 좋을 때만 보는 게 아니라 최악의 상황에서 나는 어느 정도까지 감수할 수 있는지도 꼭 검토해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전문가나 재무설계사의 조언을 함께 들어보시는 걸 권합니다. 주변 지인이나 인터넷 정보만 믿고 큰 돈을 움직이는 건 은퇴 이후라면 더더욱 위험하니까요. 4. 사례 3. 내 건강을 과소평가하다가 갑작스러운 수술비 부담. 세 번째 사례는 본인 건강은 그다지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가볍게 여기다가 예상치 못한 질병으로 한꺼번에 의료비가 들어간 사연입니다. 은퇴 후에는 체력도 전보다는 떨어지고 갑작스러운 병이 찾아올 가능성도 커지잖아요. 그런데 막상 병원비가 많이 들 수 있는 큰 수술이나 장기 치료가 필요해지면 국민건강보험만으로는 커버되지 않는 항목이 많아서 의료비 부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예를 들면 퇴직 후 60세가 되자마자 큰 병원에서 심장 수술을 받게 된 분이 있었어요. 그동안은 지병이 전혀 없었고 어떤 보장성 보험도 들지 않은 상태였죠. 사실 직장 다닐 때 단체 보험 같은 게 있긴 했는데 퇴사와 함께 사라져버렸고 개인 건강보험은 예전에 들어뒀지만 갱신형이라 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면서 해지해버렸다는 거예요. 무심코 나는 건강해 하고 믿었는데 은퇴 직후에 갑자기 심장질환이 발견되어서 수술비와 입원비가 크게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수술 이후에도 재활치료나 재검진을 계속해야 하고 추가 약값 등으로 계속 돈이 들죠. 은퇴 자금 6억 중 상당 부분을 의료비로 쓰게 되면서 이후 기본 생활비와 여유 자금이 줄줄이 바닥나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가족들한테서도 한두 번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마저도 무한정 받기 어렵잖아요. 결국에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쉽게 무너졌지? 하고 자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건강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 암보험 등은 은퇴 전후를 막론하고 재정 상태가 허락하는 한 꼭 챙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젊을 때야 큰 병치레가 없었을 수도 있지만 60대 이후에는 통계적으로 질환 발생 확률이 급격히 높아지거든요. 아프면 돈이 정말 많이 듭니다. 그리고 병원비는 늘 긴급하게 지출되어야 하니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대처가 힘들어요. 불필요한 보험을 굳이 중복으로 들 필요는 없겠지만 은퇴에 맞춰 필수적인 보장 항목은 꼭 유지하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5.
은퇴 준비를 위한 현실적인 팁. 자, 그럼 이 사례들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6억이든 10억이든 언제든 예기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자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만 막상 은퇴 후의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가혹하거든요. 몇 가지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볼게요. 가족 관련 지출 시뮬레이션, 부모님 요양비용, 자녀 학자금, 자녀 결혼 비용 등 혹시나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지출들을 구체적으로 시나리오를 만들어 계산해 보세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낙관하기보다 만약 동시에 여러 문제가 터졌을 때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 따져봐야 합니다. 안전판으로서의 현금성 자산 보유. 은퇴하면 당장 매달 월급이 없으니 최소 12년 정도는 고정비를 커버할 수 있는 규모의 현금을 마련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그 돈은 웬만하면 투자용이 아니라 생활 안정용으로 구분해 두세요. 어떤 일이 생겨도 적어도 당장 굶지 않고 급하게 대출받지 않을 최소한의 기반이 필요합니다. 투자는 분산, 그리고 목표 수익률보다는 리스크 관리. 투자란 단어가 가진 매력 때문에 은퇴 자금으로 큰돈 만들기를 꿈꾸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원금 회복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야 해요. 여러 자산군에 적절히 분산하고 내성이 낮다면 고위험 상품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목표 수익률을 높게 잡기보다는 혹시 시장이 나빠질 때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지부터 판단해 보세요. 건강보험과 의료 대비책 필수 확인. 몸이 아프면 정말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점, 그리고 그 시점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실손보험이든 중증질환보험이든 적절한 보장을 받아둘 필요가 있어요. 단체 보험이 끊긴다면 개인 보험으로 어떻게 대체할지 미리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퇴 후 소득 창출 방안 고민. 완전한 무소득 상태로 은퇴하면 금전적, 정신적 압박을 동시에 받게 되어요. 60대 초반에 은퇴했더라도 평균 수명 8090세 시대잖아요. 가벼운 재취업이나 파트타임 혹은 온라인 강의나 자격증 등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소득을 만들어낼 방법을 고려하면 좋습니다. 이는 단순히 돈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와 자존감 유지에도 큰 도움이 되거든요. 6. 마무리하며. 이렇게 보면 6억으로 시작한 은퇴 파산이 전혀 낯선 이야기가 아닐 수 있어요. 은퇴하고 나면 지출 구조가 바뀌고 예상치 못한 빅 이벤트들이 언제든 우리를 덮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두려워만 할 필요도 없어요. 핵심은 우리가 미리 대비하고 플랜 B, 플랜 C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느냐에 달려 있거든요. 사례로 살펴본 세 분도 뒤늦게라도 자산 재배치를 하거나 지출 구조를 재조정하고 가족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셨다고 해요. 물론 완벽한 해결은 어렵겠지만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과 아무 생각 없이 될 대로 되라 하는 태도는 큰 차이가 있으니까요.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도 은퇴가 멀게 느껴지든 가까이 다가오고 있든 상관없이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경제적으로나 건강면에서나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는 노후를 꿈꾸잖아요. 그 꿈이 단지 꿈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아무리 적은 액수라도 스스로 상황을 파악하고 정보를 모으고 전문가 조언도 받아보면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은퇴가 인생의 끝이 아니라 내가 진정 원했던 삶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게 오늘이라도 작은 실천 하나부터 시작해보세요. 부디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은퇴 후 삶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에게 경각심과 구체적인 팁을 드리는 계기가 되었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50대 중반, 회사에서 마지막 근무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 매일 반복되던 출근과 퇴근, 그리고 회의와 업무가 순식간에 사라지면서 마치 절벽 끝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열심히 달려온 지난 세월, 이제는 새로운 출발이라며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현실은 막막함과 불안감뿐이었습니다. 퇴직 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는 50대, 60대라면 이 이야기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비슷한 두려움과 혼란을 마주하고 있으니까요. 퇴직 후 절벽에서 떨어진 심정. 어떻게 다시 일어설 것인가?
퇴직 후의 삶은 누구에게나 커다란 전환점입니다. 특히 50대, 60대에 접어들어 갑작스러운 퇴직을 맞이하면 한순간에 삶의 중심이 흔들리며 공허함과 불안감이 밀려옵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퇴직 후의 삶이 꼭 절망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의 기회로 삼는다면 더 나은 제2의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 퇴직 후 절망 속에서 다시 희망을 찾은 3가지 사례를 통해 그 해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례 1. 53세 대기업 임원의 돌파구 소규모 창업. 김영수 가명씨는 대기업에서 30년 동안 임원으로 일했습니다. 늘 바쁘고 성과 중심의 삶을 살던 그는 퇴직 후 한동안 무기력과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매일 정해진 스케줄 없이 하루를 보내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하지만 김 씨는 자신이 평소 관심 있던 커피를 떠올렸습니다. 커피를 좋아했던 그는 작은 카페를 창업하기로 결심했고, 처음에는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점차 단골 손님이 늘어나면서 삶의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김 씨의 경험은 작은 시작이 주는 위안을 보여줍니다. 퇴직 후에는 대규모 투자나 큰 꿈보다는 소규모로, 그리고 자신의 흥미를 바탕으로 새로운 길을 시작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스스로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삶의 에너지를 회복시켜줍니다. 사례 2. 58세 엔지니어의 재취업 경험을 나누다. 박수영 가명 씨는 퇴직 후 자신감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한 회사에서 25년 넘게 일하며 전문성을 키워왔지만 내 나이에 누가 나를 필요로 할까? 라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박 씨는 인터넷 강의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찾았습니다. 자신이 오랫동안 쌓아온 엔지니어링 지식을 온라인에서 강의로 만들어 공유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영상 제작도 서툴렀고 시청자가 거의 없었지만 꾸준히 노력하면서 점차 인기를 얻었고, 지금은 연간 억대 수익을 올리는 강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박 씨의 성공은 퇴직 후에도 내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믿음과 노력으로 재취업의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례 3. 55세 주부의 인생 전환. 농촌에서의 새로운 시작. 이정민 가명 씨는 평생 전업주부로 살아왔지만 남편의 퇴직과 함께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도시 생활의 높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진 부부는 고민 끝에 농촌으로 내려가 자급자족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작은 밭을 일구며 유기농 채소를 재배해 판매하기 시작했고, 현재는 지역 시장에서 소문난 유기농 농산물 판매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들었지만 자연과 함께하며 소박한 행복을 느끼고 도시에서는 몰랐던 새로운 기쁨을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이 씨의 사례는 퇴직 후 삶이 꼭 기존의 방식에 갇혀 있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깨닫게 합니다. 조금 다른 환경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 후를 준비하는 3가지 방법. 위의 사례에서 배울 수 있듯이 퇴직 후에는 새로운 삶의 방향성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 3가지를 기억해 보세요. 흥미를 기반으로 소규모 창업 시도하기. 퇴직 후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려면 자신의 관심사나 오랫동안 해보고 싶었던 일을 떠올려 보세요. 이를 통해 소규모 창업으로 첫 발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큰 돈을 벌려는 욕심이 아니라 소소한 행복과 안정감을 찾는 데 있습니다. 전문성을 살린 새로운 형태의 일 찾기. 지금까지의 경험과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세요. 강의, 컨설팅, 프리랜서로 일하는 것도 훌륭한 대안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삶을 꿈꾸기. 때로는 익숙한 도시를 떠나 전혀 다른 환경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농촌, 작은 도시 또는 해외 이주까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퇴직 후의 삶은 누구에게나 도전이지만 동시에 기회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 좌절하지 않고 작은 변화부터 시도하며 스스로의 삶을 다시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절벽에서 떨어지는 심정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아래에서 다시 길을 찾아 올라갈 용기를 낸다면 그곳에 새로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퇴직 후
절벽에서 떨어진 심정 전문가가 말하는 다시 일어서는 법. 퇴직은 누구에게나 큰 충격입니다. 특히 50대, 60대에 찾아오는 퇴직은 개인의 정체성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한 직장에서 수십 년간 쌓아온 경력과 안정감을 뒤로하고 갑자기 나라는 존재가 더 이상 사회적으로 필요하지 않다는 느낌에 휩싸이게 되죠. 많은 분들이 이런 감정을 절벽에서 떨어지는 기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전문가로서 퇴직 후의 삶을 다시 설계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감정을 인정하고 회복할 시간 주기. 우선 퇴직 후에 느껴지는 감정은 정상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충격, 불안, 분노, 심지어 우울감까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문제는 이런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하면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 상담 사례를 소개해 볼게요. 55세에 퇴직한 김모 씨는 처음 몇 달 동안 극심한 무기력에 시달렸습니다. 내가 이 정도로 쓸모없는 사람이었나? 라는 자책감이 그를 괴롭혔죠. 그런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연습을 하면서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그는 매일 일기를 쓰고 자신이 잘했던 일과 새롭게 배우고 싶은 것을 정리하며 감정을 풀어갔습니다. 퇴직 후에는 잠시 멈추는 시간을 자신에게 허락하세요. 천천히 호흡을 고르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2.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기. 퇴직 후 막막함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목표 상실입니다. 매일 출근하며 쌓아온 루틴이 사라지니 하루가 공허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때 중요한 건 작고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사례로 이정민 가명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그는 퇴직 후 처음 몇 주 동안 TV 앞에서 시간을 보내며 무기력해졌습니다. 그러나 매일 아침 30분씩 동네를 산책하기로 결심하면서 작은 변화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산책 중에 우연히 지역 독서 모임에 가입했고 그곳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이처럼 작은 목표는 삶의 리듬을 되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처음부터 거창한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오늘 할 수 있는 간단한 일 하나를 정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 더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3.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도전하기. 퇴직 후에 또 다른 중요한 과제는 새로운 기술이나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라는 깨달음은 앞으로의 삶에 강력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58세에 퇴직한 박수영 가명 씨는 IT 분야에서 오랜 경력을 쌓았지만 퇴직 후 더 이상 자신이 쓸모없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영상 편집 강좌를 수강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몇 개월 후 그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고 이제는 퇴직자 대상 온라인 강의를 열며 제2의 직업을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은 단순히 경력을 이어가는 수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다시 발견하는 기회가 됩니다. 요즘은 다양한 온라인 강의와 커뮤니티를 통해 쉽게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으니 도전해보세요. 4. 사람들과의 연결 다시 만들기. 퇴직 후 가장 큰 함정 중 하나는 사회적 고립입니다. 직장에서의 관계가 단절되면 자연스레 사람들과의 교류도 줄어들기 쉽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오히려 새로운 사람들과의 연결을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아야 합니다. 사례로 60세에 퇴직한 이영희 가명 씨는 동네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며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그녀는 젊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서 에너지를 얻고 내가 여전히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만족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작은 동호회나 지역 커뮤니티에 참여해보세요. 꼭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과만 교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은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고 자신감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5. 경제적 계획 다시 세우기. 마지막으로 퇴직 후 삶의 질은 경제적 안정과도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경제적 상황이 이전과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새로운 계획이 필요합니다.
대기업 임원으로 퇴직한 한 사례자는 퇴직 후 매달 고정 지출을 줄이고 자신만의 적정 소비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는 퇴직 후의 소비는 단순히 줄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진짜로 가치 있는 것에만 돈을 쓰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퇴직금과 연금에 의존하기보다는 소소한 부업이나 자산 관리로 경제적 안전망을 보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안정감을 느끼고 계획된 소비로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퇴직 후 나를 위한 새로운 시작.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막막하고 절벽 끝에 선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 사례들처럼 감정을 인정하고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며 새로운 목표를 설정한다면 분명히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삶의 방향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내 인생이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절벽 아래에서 새로운 길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퇴직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인생의 큰 전환점입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마치 예고 없이 몰아치는 쓰나미처럼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습니다. 한때 대기업이라는 안전망 속에서 열심히 달렸던 제 삶도 퇴직과 함께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50대, 60대의 은퇴를 준비하는 많은 분들이 느끼는 불안과 막막함, 저도 똑같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퇴직 후 6년이 지난 제가 깨달은 진짜 현실과 살아남는 법을 진심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퇴직 후 인생이 바뀌었다. 당신이 지금 준비해야 할 3가지 현실적 조언. 안녕하세요. 저는 퇴직한 지 6년 차에 접어든 60대 초반의 아빠입니다. 퇴직 당시에는 나름대로 준비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현실은 준비 부족이 너무도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은퇴를 앞둔 50대, 60대 분들께 제가 겪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몇 가지 진심 어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경제적 준비. 은퇴 후에도 계속 돈이 필요합니다. 퇴직하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현실은 바로 돈 문제입니다. 퇴직 전에는 월급이라는 안정적인 수입이 있었지만 퇴직 후에는 모든 것이 지출로만 이어집니다. 연금만 믿고 살겠다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례 1. 저는 퇴직 당시 퇴직금과 국민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을 나름대로 준비해 두었지만 예상치 못한 의료비와 자녀 결혼 비용이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의료비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늘어납니다. 지병 하나 없던 제가 갑작스러운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게 되면서 큰 돈을 썼습니다. 결국 비상금을 마련하지 않았더라면 정말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조언. 퇴직 후에는 매달 적정한 생활비를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할 비상금 통장을 반드시 마련하세요. 그리고 연금 외에도 작게나마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면 제가 퇴직 후 시작한 블로그 수익은 생활비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2. 사회적 관계. 은퇴 후 고립되지 마세요. 퇴직 후에는 생각보다 인간관계가 많이 줄어듭니다. 회사라는 조직 안에서 맺었던 관계들이 한순간에 끊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외로움과 우울감을 느낍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엔 내가 이렇게 혼자였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적막함이 느껴지더군요. 사례 2. 제 친구 중 한 분은 퇴직 후 인간관계 단절로 심한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그는 늘 바쁜 직장 생활 때문에 취미나 친구와의 시간을 전혀 투자하지 않았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우울감을 이기지 못해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저는 퇴직 후 지역 커뮤니티와 동호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낯설고 힘든 과정이었지만 지금은 주 2회 테니스 모임과 독서 모임을 통해 하루하루 활력을 얻고 있습니다. 조언. 퇴직 전부터 꾸준히 취미 활동이나 동호회에 참여하며 인간관계를 다지세요. 은퇴 후에는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모임이나 커뮤니티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정신적 준비. 퇴직 후의 삶에도 목표가 필요합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퇴직을 인생의 완성이나 마무리로 생각하며
무기력에 빠지곤 합니다. 저 역시 퇴직 후 1년 동안은 이제 내가 할 일이 무엇일까? 라는 고민에 빠져 시간을 허비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례 3. 제가 아는 분 중에는 퇴직 후 아예 술로 시간을 때우다 건강까지 망친 분이 있습니다. 반면 다른 한 분은 퇴직 후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활동을 시작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그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찾았고 그 목표 덕분에 하루하루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퇴직 후 블로그와 유튜브로 제 경험을 나누는 활동을 시작하며 삶에 다시 활력이 생겼습니다. 조언. 퇴직 후에도 꾸준히 몰입할 수 있는 목표를 찾으세요. 그것이 봉사활동이든 작은 창업이든 아니면 단순한 취미활동이든 상관없습니다. 목표가 있는 삶은 은퇴 후에도 활력을 유지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마무리하며 퇴직 후의 삶은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경제적 준비, 인간관계, 정신적 목표 이 세 가지를 미리 준비한다면 은퇴 후의 삶이 더 안정적이고 행복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은퇴가 쓰나미가 아닌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하세요. 앞으로도 제 경험과 진심 어린 조언으로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퇴 후 쓰나미를 막는 현실적 해법 전문가의 조언. 안녕하세요. 오늘은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은퇴라는 단어가 주는 두려움과 불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죠? 하지만 은퇴는 준비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시각에서 그리고 저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조언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1. 퇴직금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퇴직금은 은퇴 후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재정적 자산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금방 사라지는 것이 바로 퇴직금입니다. 주변에 퇴직금으로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본 사례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례 1. 저의 지인은 퇴직금 전액을 주식 투자에 넣었다가 1년도 안 돼 반토막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큰 돈을 한꺼번에 벌겠다는 생각으로 리스크를 과소평가했지만 결과는 참담했죠. 반면 또 다른 친구는 퇴직금을 세 가지로 나눠서 안전한 금융상품, 생활비, 그리고 소액의 투자에 배분했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도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칼럼 포인트. 퇴직금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은퇴 후의 안정성이 달라집니다. 먼저 생활비를 5년 이상 커버할 금액을 현금이나 안정적인 금융상품으로 확보하세요. 이후 여유 자금을 소액으로 나누어 투자를 고려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퇴직금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잊지 마세요. 2. 퇴직 후에도 지속 가능한 수입을 만들어라. 퇴직은 월급이라는 안정적인 수입이 끊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퇴 후에도 지속 가능한 수입원을 만들어 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준비되지 않으면 퇴직 후 삶이 금세 흔들리게 됩니다. 사례 2. 퇴직 후 1년 동안 아무 수입 없이 퇴직금을 쓰며 지내던 제 후배는 결국 다시 일을 찾으러 나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50대 후반이다 보니 일자리가 쉽게 구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반면 또 다른 지인은 퇴직 전부터 온라인 강의를 준비해 은퇴 후에도 매달 100만 원 이상의 고정 수입을 얻고 있었습니다. 칼럼 포인트. 퇴직 후에는 작지만 꾸준한 수입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기술이 없어도 온라인으로 블로그나 유튜브를 시작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한 강의나 컨설팅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은퇴 전부터 작은 수익이라도 만들어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3. 인간관계는 돈보다 소중하다. 은퇴 후 많은 분들이 느끼는 것이 바로 외로움입니다. 직장이라는 울타리가 사라지면 생각보다 인간관계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경제적 준비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하는 것도 은퇴 후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례 3. 한 분은 퇴직 후 가족과도 소원해지고 친구들과도 점점 멀어지면서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았지만
그는 퇴직 후 가장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반대로 또 다른 지인은 지역 봉사단체에 가입해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쌓으며 은퇴 후 삶의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칼럼 포인트. 은퇴 후에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친구를 늘리라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쌓으라는 뜻입니다. 봉사활동, 동호회, 심지어 취미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어울릴 기회를 만들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생기는 심리적 안정감이 은퇴 후 삶의 행복도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4. 삶의 새로운 목표를 세워라. 은퇴 후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목표의 부재입니다. 퇴직 전에는 매일 출근하며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있었지만 퇴직 후에는 그런 일상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때 목표 없이 시간을 흘려보내다 보면 무기력과 우울감이 찾아오기 쉽습니다. 칼럼 포인트. 새로운 목표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강을 위한 운동, 취미로 시작한 글쓰기, 지역 사회를 위한 봉사 등 스스로의 삶에 의미를 더할 수 있는 작은 목표부터 시작해보세요. 중요한 것은 나만의 이유로 하루를 채우는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지만 이 시작이 고통과 불안으로 가득 차지 않으려면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합니다. 경제적 안정, 사회적 관계, 그리고 삶의 목표를 균형 있게 준비한다면 은퇴 후에도 충분히 행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를 시작해 보세요. 은퇴 후의 삶은 여러분이 준비한 만큼 아름답게 펼쳐질 것입니다. 이 칼럼을 통해 여러분의 은퇴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은퇴 후 천국 vs 지옥. 금태족만 아는 4가지 비밀. 은퇴하면 좀 쉬고 여행도 다니고 그동안 못한 거 하면서 살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은퇴를 이렇게 상상합니다. 근데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딱 퇴직하고 나면 일단은 해방감이 밀려오죠. 아침에 알람 없이 눈 뜨고 평일 낮에 공원 걷고 여행도 한번 떠나고요. 하지만 이 여유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3개월 길어야 6개월이면 뭐하지? 돈은 괜찮나? 나는 이제 뭔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건가? 이런 생각들이 밀려옵니다. 바로 여기서 금태족과 은퇴족의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둘 다 은퇴했지만 한쪽은 인생 2막을 여유롭고 풍요롭게 보내고 다른 한쪽은 불안과 후회로 보내죠.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릴까요? 그 이유는 은퇴 전에 준비한 4가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갈리는 겁니다. 오늘은 금태족만 알고 있는 그 4가지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사례도 함께 소개해 드릴 테니 꼭 나와 비교해 보세요. 금태족만 아는 4가지 비밀. 1. 돈보다 중요한 현금 흐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연금도 있고 퇴직금도 받았고 집도 있으니까 괜찮아. 그런데 현실은요. 매달 들어오는 돈이 없으면 생활이 힘들어져요. 사례 1. 56세에 퇴직한 김영호 씨는 퇴직금으로 상가를 샀어요. 임대료가 나오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죠. 근데 웬걸 코로나 이후 공실이 2년 넘게 지속되자 생활비가 막히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는 매달 적금을 깨고 결국 주택담보대출까지 받게 됐죠. 지금은 월 120만 원의 국민연금만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어요. 현금 흐름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라고 후회하더군요. 금태족은 자산보다 현금 흐름을 먼저 설계합니다. 매달 들어오는 안정적 수입이 있느냐가 포인트예요. 그게 연금이든 소액 부업이든 월세든 유튜브 수입이든 말이죠. 일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원할 때 일할 수 있는 구조. 많은 사람이 은퇴하면 일 안 해도 되는 삶을 꿈꾸죠. 하지만 금태족은 일 자체를 인생의 일부로 여기고 언제든 내가 원하면 다시 일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놨어요. 사례 2. 전직 여성 간호사 이선영 씨는 60세에 병원에서 정년퇴직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이미 3년 전부터 간호교육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었고 지금은 온라인 강의와 교재 판매로 매달 150만 원의 수익을 꾸준히 벌어요. 일을 한다는 게 좋다기보단 내가 원할 때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안심이 된다는 게 그녀의 말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일을 해야 해서가 아니라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기반이 있다는 점이죠. 시간도 자유롭고 스트레스도 덜하니 금태족의 특징이라 할 수 있어요.
3. 혼자 살아도 괜찮은 심리적 독립성.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면 생각도 많아지고 사람에 대한 감정도 예민해집니다. 가족, 친구, 사회와의 거리감이 커질수록 외로움이 더해지죠. 하지만 금태족은 누구에게 기대지 않아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심리적 독립을 갖고 있어요. 사례 3. 남편과 사별 후 혼자 살고 있는 박정자 씨 68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스트레칭하고 산책하고 하루 일정을 메모지에 계획합니다. 주말엔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도 하고 주 1회는 수채화 동호회에 나가요. 혼자라는 게 외롭기도 하지만 혼자서도 나를 잘 돌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은퇴 후의 삶은 결국 나와 잘 지내는 법을 아는 사람이 이깁니다. 심리적 독립은 나이 들수록 강력한 무기가 돼요. 4. 건강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고 여긴다. 건강을 챙기는 건 당연한 일 같지만 실제로는 병원비 아까워서 바쁘니까 귀찮아서라는 이유로 뒤로 미루기 일쑤죠. 금태족은 건강을 삶의 수익률을 높이는 투자로 봅니다. 걷기, 식단, 정기검진, 스트레칭, 수면까지 작은 습관들을 지켜내죠. 운동을 생활화한 70세 장순자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병원비 안 들인 건 매일 1시간 걷기 덕분이에요. 처음엔 귀찮았는데 이젠 중독처럼 안 하면 허전해요. 은퇴 후에는 건강 하나만 무너지면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건강이고 그 건강은 일상 습관에서 시작돼요. 마무리하며 은퇴는 누구에게나 오지만 그 이후의 삶은 똑같지 않습니다. 금태족은 미리 준비했고 은퇴족은 막연히 기다렸을 뿐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이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막 은퇴한 상태라면 이 4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자산보다 현금 흐름, 원할 때 일할 수 있는 구조, 혼자서도 안정적인 심리적 독립, 건강을 투자로 여기는 삶의 자세. 이 4가지를 갖춘 사람만이 은퇴 후에 천국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제 와서 준비해도 늦지 않았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출발점이에요. 오늘부터 하나씩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세요. 당신의 은퇴 후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금태족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당신을 만나게 될 거예요. 은퇴 후 성공적인 삶을 만드는 4가지 실천 전략. 과학적 근거와 함께 알아보는 금태족의 일상 루틴. 앞서 말한 금태족의 4가지 비밀이 단순한 조언이 아닌 이유는 행동경제학, 뇌과학, 심리학, 건강의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 결과로 그 효과가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이 요소들을 어떻게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왜 효과적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현금 흐름 만들기. 소득의 다변화. 은퇴 후엔 자산이 아닌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고 했죠. 이건 행동경제학의 대표 이론 중 하나인 소득 가시성 이론 인컴 비저빌리티 시리즈와 맞닿아 있습니다. 소득 가시성이 높은 사람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더 크게 느낀다는 이론이에요. 즉, 매달 일정 금액이 들어오는 구조만으로도 노후의 불안감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실천 팁: 유튜브, 블로그, 전자책, 쿠팡 파트너스 등 1인 수익 모델 시도해보기. 소규모 온라인 판매 중고 물품, 반찬, 수공예 등. 공공기관 지자체 강의나 자격증 기반 프리랜서 활동. 예 바리스타, 원예 치료사. 핵심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점입니다. 월 2,030만 원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면 심리적으로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2. 하고 싶을 때 일할 수 있는 구조 만들기인지 유연성의 유지. 퇴직 후 바로 일을 그만두면 뇌의 인지 기능이 빠르게 저하될 수 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NIH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후에도 꾸준히 일하거나 배움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치매 발생률이 30% 이상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해마 히포캠퍼스의 활성화 때문인데요. 해마는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고 새로운 도전을 받을 때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퇴직 후에도 강의, 글쓰기, 상담, 교육 등으로 뇌를 자극하면 삶의 질이 확 높아집니다. 실천 팁: 평생교육원 수강, 지역센터에서 교육과 봉사활동 참여. 관심 분야의 자격증 취득 후 강의 멘토링 활동. 작은 알바, 일일 특강, 글쓰기 대회 참여 등 뇌의 지속적 자극 주기. 3.
심리적 독립성 혼자 있는 능력은 연습 가능하다. 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외로워서 불행한 게 아니라 혼자 있는 법을 몰라서 불행하다. 은퇴 후 고립은 건강보다 무서운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버드의 성인 발달 연구 하버드 스터디 오브 어덜트 디벨로프먼트에 따르면 노후 행복을 가장 강하게 예측하는 건 돈도 건강도 아닌 관계의 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관계란 많은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자신과의 건강한 관계도 포함돼요. 혼자 있어도 지루하지 않고 일상을 계획하고 즐길 줄 아는 능력, 이게 진짜 독립이고 금태족의 핵심이죠. 실천 팁. 매일 루틴 정리 아침 일기, 저녁 일상 기록. 한 달에 한 번 혼자 여행 또는 카페에서 책 읽기. 하루 한 번 나 자신에게 오늘 뭐가 좋았지? 질문하기. 4. 건강은 매일의 투자다. 근육, 면역, 심리까지 지키는 일상 습관. 근감소증은 60세 이후 급격히 증가합니다. 특히 2주만 누워 있어도 근육의 10%가 소실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근육량은 단지 외형의 문제가 아니라 혈당 조절, 심장 건강, 인지 기능, 면역력까지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은 매일 2030분 걷기 운동만으로도 치매, 당뇨, 고혈압 위험을 40% 낮출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천 팁. 하루 30분 걷기 주 2회 맨몸 근력 운동 앉은 자세 스쿼트, 계단 오르내리기 등. 정해진 식사 시간, 소식과 균형 잡힌 식단. 취침 1시간 전 조명 어둡게, 스마트폰 멀리 멜라토닌 분비 도와 숙면 유도. 결론 금태족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습관으로 만들어지는 삶의 방식. 지금까지 말씀드린 4가지는 큰 결심이 아니라 작은 실천의 누적입니다. 그리고 이 실천은 오늘 시작해도 전혀 늦지 않아요. 소액이라도 현금 흐름 만들기. 뇌를 자극할 수 있는 일상 설계. 혼자 있는 시간을 스스로 즐길 수 있는 내면 훈련. 몸을 위한 매일의 건강 루틴. 이게 바로 과학과 데이터가 입증한 퇴직 후 진짜 천국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만의 공통점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도 매일 조금씩 금태족에 가까워지길 응원합니다. 당신의 은퇴는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됩니다.